안녕하세요. 덧셀 피부과 대표원장 심현철입니다. 피부 관리에 관심이 생겨서 나도 이제 피부과 좀 다녀볼까 하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머리가 간지럽거나 지루성 두피염 아니면 그냥 간단한 질환이 생겨서 피부과에 가보고 싶지는 않으신가요? 자, 근데 막상 가려고 하니까 괜히 좀 망설여지고 요즘 뉴스 같은 거 보면 피부과에서 피부과 진료를 안 한다는 소문도 있는 것 같은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막막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피부과가 처음인 여러분들을 위해 피부과 방문 시 알면 좋을 만한 5가지의 꿀팁을 제가 시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피부가 아프면 피부과로 라는 말인데, 이게 이제 피부과 하면 왠지 모르게 미용 시술만 할 것 같고 막 비쌀 것 같고 혹시 막 이상한 권유를 하는 게 아닐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죠. 최근에는 뉴스 등에서 질환 있죠, 보험 진료를 하지 않는 피부과 소식도 좀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 이때 알아두시면 또 좋은 게 피부과 전문의 마크입니다. 그래서 저희 피부심 썸네일에서도 이 마크가 좀 붙어 있는데, 피부과 전문의 병원 등 그래도 대부분 습진이나 피부 질환들을 같이 진료를 합니다. 일반인 분들 중에서도 미용 시술이 아닌 이런 질환과 같은 보험 진료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런 전문의 마크가 있는 곳은 보통은 이러한 보험 진료, 질환 진료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의사로서는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일반이든 전문이든 진료 과목이나 병원 이름에 이 피부과가 들어간다면 전 당연히 피부과의 이 보험 진료, 그러니까 피부 질환에 대한 진료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시너지 효과를 고려한 현명한 패키지 선택입니다. 피부과 시술과 치료는 사실 단발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대부분 좀 꾸준한 관리를 해야 최적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단일 시술보다는 프로모션이나 패키지 시술을 좀 눈여겨보시는데요. 병원 홈페이지나 SNS를 잘 보면 여러 회차를 묶은, 그리고 다양한 시술들을 묶은 이런 패키지 시술 등의 다양한 혜택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단순히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무조건 패키지를 선택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피부과 전문의로서 수많은 임상 경험과 연구를 통해 느끼는 게 뭐냐면, 피부 고민은 복합적이면서 해결 또한 단일 시술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피부 탄력을 개선하고 싶을 때 우리가 울세라와 써마지, 이게 같은 원리가 아닙니다. 다른 원리예요. 울세라는 근막층을 자극을 해서 강력한 리프트업을 시키는 원리를 하는 거고요. 써마지는 피부의 얕은 진피층이라는 부분을 자극을 해서 콜라겐 재생을 촉진을 해서 결국은 피부의 타이트닝, 탄력도를 증가시키는 거기 때문에 얘네가 원리가 다르니까 서로의 효과를 좀 극대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방송에서 요즘에 이걸 엄청 강조하는 게, 피부가 좋아지려면 같은 카테고리의 시술을 여러 개 받는 게 아니라 각각 다른 카테고리에 있는 시술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카테고리 원리가 같은데 이름만 다른, 막 브랜드 광고를 해서 이름만 다른 그러한 시술들을 여러 개씩 받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당연히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다른 카테고리에 있는 시술들을 조합을 해서, 병합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가성비를 높이는 게 현명한 치료다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이 피부과의 패키지 시술은 이러한 이제 시너지 효과를 고려한 세트 메뉴에 가깝거든요. 우리 맥도날드에도 세트 메뉴가 있듯이 이게 단순히 여러 시술을 묶어 놓는 게 아니라 각 시술의 장점을 결합을 해서 환자분들이 더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 경우가 많죠. 제가 저희 덧셀 피부과에 이러한 패키지를 구성할 때 사실 그냥 막 뭐랑 짬뽕을 시켜서 조합하는 게 아니라 각 시술이 피부 타입과 노화 단계에 각각 어떤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심도 있게 고민하고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모공 치료를 한다고 치면 첫 번째인 피지를 파괴하는 시술. 왜? 피지가 결국 모공을 넓게 하기 때문에 근원지를 파괴를 해야 되죠. 그래서 피지를 파괴하는 시술과 모공 주변의 콜라겐을 증가하는 시술을 서로 한 달 간격으로 크로스, 그러니까 한 달 간격으로 치료를 하는데 서로 크로스를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15일 간격, 2주 간격으로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서 서로 묶는 패키지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현명한 패키지 선택은 단순히 할인을 넘어서 최적의 시술 조합을 통해 더 큰 효과와 만족도를 얻는 방법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꼼꼼히 좀 알아보고 본인의 피부 고민에 가장 적절한 시너지 패키지를 선택을 한다면
여러분의 피부는 분명 더 건강하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환자 참여형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겁니다. 피부과에서 원장님과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실장님들과 상담을 했었을 때 금액이나 시술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때 단순히 가격 협상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이게 병원에서 제공하는 환자 참여형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요즘에. 근데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의료의 질을 높이려면 의료진의 노력뿐만 아니라 사실은 환자분들의 솔직한 피드백과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피부과에서는 이런 환자분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의견들을 수렴하기 위해서 시술 후기 이벤트, 만족도 설문조사 이런 것들을 좀 운영을 하는데,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셔서 어떤 것들을 좀 득으로 받을 수 있다면 병원 서비스 개선에 직접적으로 본인도 기여하고 자신의 피부 변화 과정도 체계적으로 좀 기록하면서 더욱더 좀 능동적으로 치료에 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방송에서 피부과 진료의 환자 경험 디자인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환자분들의 좀 생생한 후기와 데이터는 병원이 더 나은 시술 프로토콜로 개발하고 의료진의 숙련도를 좀 높이게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모든 환자에게 좀 좋은 결과를 제공하는 필수적인 자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 1, 2분 정도의 짧은 시간 투자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좀 추가적인 혜택을 챙길 수가 있다면 이러한 것들은 더 나은 의료 환경을 만드는 데 동참하는 좀 의미 있는 경험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급하게 받지 마시라는 겁니다. 처음에 피부과에 가면 막 이것저것 다 받고 싶고 당장 이뻐지고 싶은 마음에 막 상담한 날 원장님 당일날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막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께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시술을 받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상담을 통해 자신의 피부 고민과 그에 대한 시술 방향을 충분하게 이해를 했죠? 그러면 해당 시술에 가장 전문성을 가진 원장님을 선택을 하죠. 근데 이제 막 괜히 조바심 내서 상담받은 그날 바로 막 모든 시술을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예약을 통해서 자신의 스케줄을 확인을 하고 병원에 나한테 맞는 원장님이 누구신지를 또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시술을 받을 때 모든 시술을 얼굴에다 그날 다 때려 넣으면 안 됩니다. 피부도 회복될 시간이 되게 필요해요. 그래서 같이 받아도 문제가 안 되는 시술이라면 원장님과 상담을 한 이후에 같은 날 들어가더라도 같은 층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시술이라면 간격을 어느 정도 띄어서 시술 받는 그런 것들을 제가 권장을 합니다. 그런 것이 장기적인 피부 건강 관리에도 매우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주의사항은 최고의 효과를 내기 위한 의료진과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제가 시술 전후에 병원에서 알려주는 주의사항은 정말 피로 쓰여진 중요한 안전수칙이라는 걸 강조하거든요. 이는 단순한 권고사항이 아닙니다. 이 환자분들의 소중한 안전과 이 최적의 시술 결과를 위해 수많은 임상경험과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마련된 의료인의 책임감이 담긴 약속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저희 병원의 시술 후에 주의사항을 다 제가 썼거든요. 저희 병원도 이제 10년 차지만 계속 해마다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의료인이 굉장히 피로써 쓴 그러한 주의사항이에요. 이걸 얘기 안 하니까 결과가 안 좋고 환자분들이 이런 집에서 부주의함을 유발할 수가 있겠구나 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꼭 이걸 설명서 보듯이 자세하게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시술 전 피부 준비를 알아보면, 특히 레이저 계열 시술 전에는 시술 부위에 메이크업 제품을 바르지 않고 내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물론 이중 세안으로 지운 후 시술 받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자, 하지만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이 이중 세안 과정에서 피부 장벽이 손상되거나 건조해져서 자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서 레이저 시술까지 받는다면 피부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져가지고 다운타임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회복 기간이 좀 길어지거나 심한 경우에는 염증 후 색소 침체과 같은 부작용 위험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이 시술 당일에는 좀 가벼운 앰플 정도로만 보습을 하고 병원에서 제공하는 좀 저자극 클렌저로 가볍게 단일 세안하는 정도가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술 후 관리인데, 우리가 레이저 시술 후에는 피부가 일시적으로 예민해져 있으니 병원에서 특별히 안내하지 않는 한 시술 부위에는 아무것도 바르지 않고 귀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불필요한 제품 사용은 오히려 피부에 자극을 주거나 감염의 원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열감이나 통증이 있다면 좀 냉찜질로 진정을 시키고 처방받은 연고나 크림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 약물 복용 및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고지하는 건데, 이게 혹시 평소에 복용하는 영양제나 다른 약이 있다면 시술 전에 상담할 때 반드시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약물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시술 효과가 좀 저해되거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히 뭐 아스피린과 같은 혈액 응고 억제제나 뭐 일부 보충제, 뭐 예를 들자면 오메가3, 비타민 E를 좀 고용량으로 먹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시술 후에 멍이나 출혈을 좀 증가시킬 수가 있거든요. 시술을 했는데 왜 이렇게 이분은 멍이 심하게 되지? 이러실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료진에게 알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는 환자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의무이자 의료진이 최적의 시술 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수적인 정보입니다. 네 번째는 수면 마취 시 주의사항인데요. 저는 가장 중요하고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수면 마취를 받으신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마시라는 겁니다. 수면 마취에 사용되는 약물은 판단력과 반응 속도를 좀 저하시킬 수가 있거든요. 본인은 마취해서 완전히 깼다고 느껴요. 근데 이 약물의 잔류 효과 때문에 인지 능력이 좀 저하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능하다면 보호자가 동반해서 병원에 방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요. 만약에 보호자 동반이 어렵다면 이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피부과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건강검진에서도 이 마취 전 금식은 물 포함입니다. 간혹 금식하라고 하면 물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 수면 마취나 특정 시술 전의 금식은 보통 물까지 포함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는 이 위 내용물이 기도로 이렇게 넘어가서 흡인돼서 심각한 폐렴 등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안전수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걸 지키는 것이 좋겠죠. 자, 오늘은 피부과에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방문 전에 알아두시면 좋을 5가지 팁을 준비해봤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피부심 닥터심플리의 심연철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